명단에 박하얀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시즌2가 사실상 대규모 경쟁 체제로 바뀌었고 새 선수 모집에는 단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투수와 포수, 내야수와 외야수까지 전 포지션을 새로 뽑겠다는 공지가 나온 상황에서 기존 선수 누구도 자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박하얀은 살아남았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잔류가 아니었다. 시즌 1의 1루수가 시즌 2에서는 우익수로 이동했고 공개된 티저에서는 몸을 날리는 다이빙 캐치까지 성공했다. 추신수 감독이 연달아 감탄할 만큼 수비 범위와 판단력이 달라졌다.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돌아온 박하얀은 우리가 시즌 1 초반에 봤던 그 선수가 아니었다. 여왕이는 2026년 7월 9일 목요일 밤 10시 채널 A에서 첫 방송된다. 첫 방송을 약 한 달 앞둔 6월 10일. 제작진은 두 번째 티저를 공개하며 블랙 퀸즈의 달라진 전력을 보여줬다. 이 영상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가 박하얀의 우익수 수비였다. 시즌 1에서 주로 1루를 지켰던 선수가 넓은 외야로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변화가 아니다. 1루수는 빠른 포구와 송구 처리, 베이스 커버 능력이 중요하다. 반면 우익수는 타구의 방향과 속도, 회전 바람, 주자의 움직임까지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 내야에서 외야로 이동하는 순간 선수가 보는 야구의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 박하얀은 그 어려운 변화를 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박하얀은 도대체 어떤 선수인가? 그녀의 본래 정체는 예능인이 아니라 약 20년 동안 코트를 누빈 핸드볼 선수다. 아시아 클럽 무대에서 뛰었던 플레이메이커였고 빠른 판단과 정확한 패스, 상대 수비의 빈틈을 읽는 능력으로 경기를 조율했다. 핸드볼에서 플레이메이커는 공을 잘 던지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선수의 위치를 읽고 어느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능력은 야구에서도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 타구의 낙하 지점을 빠르게 읽고 다음 플레이를 예측하며 주자가 어느 베이스를 노리는지 판단하는 데 핸드볼 시절의 감각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박하얀의 선수 인생은 화려함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은퇴를 고민하던 마지막 3년 동안 집안 사정과 팀 이적 후에 적응 문제, 반복된 부상을 함께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발목 부위에 2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했다. 결국 코트를 떠났지만 운동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다. 은퇴 뒤 피지컬 100시즌 이 언더그라운드에 출연하며 강한 체력과 승부 근성을 다시 보여줬고 이후 축구와 야구까지 새로운 종목에 도전했다. 겉으로 보면 종목을 계속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능력을 반복해서 증명한 셈이다. 새로운 규칙을 빠르게 배우고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박하얀이 처음 야구 여왕에 합류했을 때 제작진이 주목한 것도 핸드볼에서 길러진 볼 컨트롤이었다. 처음에는 투수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실제로 연습 경기에서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졌고 추신수 감독과 면담하며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점검받았다. 그러나 야구는 공을 던지는 힘만으로 해결되는 종목이 아니었다. 투구 동작 스트라이크 존, 타자의 반응 주자, 견제까지 새롭게 배워야 했다. 타격에서는 더 큰 벽을 만났다. 시즌 1 초반 박하얀은 공식 콘텐츠에서 영할타자로 불릴 정도로 안타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한 체력은 있었지만 배트 중심의 공을 맞히는 감각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박하얀의 진짜 가치가 드러났다. 실패한 다음 장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신수 감독의 타격 지도를 받고
반복 훈련을 이어가며 스윙 궤적과 타이밍을 바꿨다. 그 결과 시즌 2를 정리하는 공식 콘텐츠에서 성장 선수 2위로 선정됐다. 0할에서 시작한 선수가 타격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올라온 것이다. 선공개 영상에서는 블랙 퀸즈의 새로운 리드오프로 나서 초구를 안타로 연결했다. 리드오프는 단순히 첫 번째로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가 아니다. 상대 투수의 구질과 제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어떻게든 출루해 팀 공격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한때 안타 하나가 절실했던 박하얀이 이제 첫 타석을 책임지는 선수가 됐다는 사실은 시즌 1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선명한 성장 증거였다. 시즌 2에서 박하얀의 이름이 더욱 크게 들린 이유는 팀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냉정한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채널A는 2026년 2월 27일 시즌 이 제작을 확정하면서 운동선수 출신이라면 야구 경력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모집 범위도 특정 포지션이 아니라 전 포지션이었다. 그리고 3월 3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원자는 모집 하루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이미 시즌 1에서 뛰었던 선수들에게 이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유명하거나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시즌 2 자리가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었다. 실제로 공식 영상에서는 김보름과 박보람이 많은 고민 끝에 팀과 이별하는 과정도 공개됐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새 경쟁자와 맞서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하얀이 살아남은 이유는 한 포지션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투수 후보였고 이후 1루수로 팀의 내야를 지켰으며 타격에서는 새로운 리드오프 후보로 성장했다. 그리고 시즌 2에서는 우익수까지 맡았다. 투수 1루수 선두 타자 우익수라는 변화는 방향 없이 흔들린 기록이 아니다. 감독과 코치진이 박하얀의 운동 능력과 습득력을 여러 위치에서 시험했고 그녀가 매번 다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뜻에 가깝다. 특히 외야 다이빙 캐치는 단순한 볼거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발목 수술을 2차례 경험한 선수가 넓은 수비 범위를 책임지고 몸을 날렸다는 사실 자체가 강한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박하얀은 시즌 이 준비 과정에서도 훈련량을 숨기지 않았다. 2026년 3월 말 공개된 인터뷰에서 그녀는 축구 훈련을 주 3회 소화하면서 야구는 평일 내내 연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만 쉬어도 감각이 떨어지는 종목이라 주말에 잠깐 쉬는 정도로 훈련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몇 초 동안 보이는 다이빙 캐치와 초구 안타 뒤에는 평일 전체를 쏟아부은 시간이 있었다. 시즌 1에서 타격에 고전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시즌 2에서는 시작부터 뒤처지지 않으려 한 것이다. 결국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린 것은 과거의 인지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비시즌 동안 증명한 변화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블랙 퀸즈 역시 박하얀 한 명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시즌 1은 2025년 11월 시작됐고 육상 김민지, 리듬체조 신수지, 핸드볼 김오나와 박하얀 유도, 김성현 수영 정유인,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소프트볼 아야카, 복싱 최현미, 사격 박보람 조정 이수연 축구, 주수진 아이스하키 신소정, 배드민턴 장수영 테니스 송아까지 15명이 국내 50번째 여자 야구팀을 구성했다. 박세리 단장 추신수 감독 이대형 코치와 윤성민 코치가 이들을 이끌었다. 약 4개월 동안 훈련한 블랙 퀸즈는 4승 3패를 기록했고 시청자 반응에 힘입어 시즌 1 방송도 3회 연장됐다. 시즌 2 티저에서는 그 4개월의 경험이 실제 전력 변화로 이어졌다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등장했다. 테니스 출신 송아는 비시즌 투수 훈련 뒤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삼진을 잡았다. 소프트볼 출신 아야카도 침착하게 헛스윙 삼진을 끌어냈다. 유도 출신 김성현은
3루에서 빠르게 타구를 처리한 뒤 1루로 강한 송구를 꽂았다. 조정 출신 이수연은 타격왕을 목표로 내걸고 3타점 3루타를 터뜨렸다. 주장 김원아는 시즌 2 전 경기 승리를 목표로 선언했다. 이 흐름 속에서 박하얀의 우익수 전환은 개인의 실험이 아니라 팀 전체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재배치로 읽힌다. 박하얀에게 시즌 2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다. 시즌 1에서는 야구를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이야기였다면 시즌 2에서는 배운 것을 경기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외야에서 한 번의 멋진 다이빙 캐치를 보여주는 것과 여러 경기에서 안정적으로 타구를 처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리드오프로 초구 안타를 치는 것과 시즌 내내 출루를 이어가는 것도 다르다. 이제 상대팀은 블랙 퀸즈의 장단점을 알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박하얀도 더 이상 의외의 초보자가 아니다. 상대가 분석해야 할 정식 전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명단 공개가 충격적인 것이다. 박하얀이 유명해서가 아니다. 시즌 1 초반 가장 불안했던 선수 중 한 명이 시즌 2에서는 가장 다양한 역할을 맡는 선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영할타자에서 리드오프로 1, 루수에서 우익수로, 핸드볼 코트의 플레이메이커에서 블랙 퀸즈의 멀티 자원으로 변했다. 돌아온 사람은 같은 박하얀이지만 선수로서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티저에서 보여준 다이빙 캐치와 초구 안타가 짧은 하이라이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박하얀이 시즌 이 전체 판도를 바꾸는 핵심 카드가 될 것인가? 추신수 감독이 놀란 이유가 단 한 번의 호수비 때문인지, 비시즌 동안 완성된 새로운 우익수를 발견했기 때문인지는 실제 경기에서 드러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블랙 퀸즈 시즌 2의 가장 큰 반전이 완전히 낯선 신인의 등장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번 실패를 경험한 기존 선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박하얀의 재등장이 만든 가장 강력한 충격이다. 박하얀의 복귀가 주는 메시지는 팀 운영 측면에서도 분명하다. 시즌 2의 블랙 퀸즈는 이름값보다 역할 수행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멤버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성장서사는 이어질 수 있지만 긴장감은 약해질 수 있었다. 반대로 전원을 새 얼굴로 바꾸면 시즌 1에서 쌓은 팀워크와 팬들의 감정선이 끊어진다. 제작진과 코치진은 공개 모집을 통해 경쟁을 키우면서도 실제로 성장한 기존 선수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박하얀은 그 두 방향이 만나는 상징적인 선수다. 익숙한 얼굴이지만 역할은 새롭고 시즌 1 멤버이지만 시즌 2 자리는 다시 증명해야 했다. 특히 우익수는 타구가 적게 오는 순간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하는 자리다. 오른손 타자의 밀어친 타구가 갑자기 뻗거나 1루 주자가 3루까지 노리는 순간 강한 송구가 필요하다. 핸드볼에서 먼 거리 패스를 반복했던 박하얀의 어깨와 순간 판단은 이 위치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외야 경험 부족으로 첫 발이 늦거나 낙하지점 판단이 흔들리면 단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장타와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시즌 2가 박하얀에게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몸놀림만이 아니다. 평범한 타구를 실수 없이 잡고 필요한 베이스로 정확하게 던지는 안정성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타순이다. 리드오프에게 필요한 것은 홈런보다 출루와 주루 판단이다. 박하얀이 초구 안타를 만들었다는 장면은 적극성을 보여주지만 실제 시즌에서는 볼을 골라내는 능력과 투수별 대응도 함께 시험받는다. 핸드볼에서 상대 움직임을 읽던 경험이 타석에서도 작동한다면 박하얀은 단순한 수비 요원이 아니라 공격의 시작점을 책임지는 선수로 올라설 수 있다. 결국 시즌 2의 박하얀을 평가할 기준은 한 번의 명장면이 아니라 수비와 타격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팀에 기여하느냐가 될 것이다.